권영철의 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거돈 전 시장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오 전 시장이 사퇴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청와대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사퇴 시점을 조율했는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돈 성추행 사건 청와대는 정말 몰랐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오거돈 성추행 사건. 네. 통합당의 주장처럼 정말 청와대가 알았던 건 아닌가? 아니 민주당의 주장처럼 정말 몰랐던 건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청와대가 총선 전에 성추행 사건의 내막을 알았을 수도 있다고 지금 통합당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성추문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는데 예. 위원장이 곽상도 의원입니다. 예. 각 의원이 제기하는 의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민주당이 오 전 시장 사퇴 당일에서야 알았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왜 오 전 시장이나 장영철 정책수석 보좌관이 잠적해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직 사퇴를 시장과 보좌진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겠느냐.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결심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는데 네. 정말 위에다 그걸 보고하지 않고 사퇴를 할 수 있었겠느냐. 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이 청와대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곽 의원이 그 근거로 오 전 시장이 선거 직후에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부산시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건 오 시장이 사퇴할 의사가 없었던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퇴할 의사가 없는데 그러면은 위에서 어떤 개입을 해서 조정한 것이다. 사퇴하도록.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있는 주장이에요? 겁니다. 예. 그래요.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곽 의원은 당연한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 성폭력 상담소 측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슈화할 게 없는 사안이다.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노출이나 공론화를 반대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당장 알려라 했는데 저쪽에서 오거돈 시장 선에서든 아니면 그 중앙당 선에서든 네. 청와대까지 지금 개입이 됐다고 한다면 그렇던 간에 안 된다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피해자가 수긍을 내가 했고요. 싫다. 내가 네. 지금 공개가 싫다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 상담소 측에서는 사퇴 시점을 선거 이후로 하자고 피해자에게 누군가 강요하거나 요구할 시점 자체가 아니었다. 이게 팩트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네. 일단은 피해자가 싫다라고 했다는 거고 즉시 공개를. 네. 오 시장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힘이 작용할 여지는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곽상도 의원의 주장인데 오 시장이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린 것이라고 본다. 처음 사퇴하겠다는 공정을 할 때부터 예.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이게 다 힘이 있어야 하는 일인데 밑에서 보좌진들이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고 본다. 이게 곽상도 의원의 주장입니다. 곽 의원은 성추행을 하고 사퇴하겠다는 공정을 하는 일을 얼마나 쓰라리고 굴욕적인 과정인데 예. 자의적으로 사퇴를 했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냥 합리적인 의심만인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도 곽 의원이 가지고 있나요? 저도 그래서 곽 의원에게 민정수석도 지냈고 예. 검사 출신이니까 뭔가 근거를 내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근거는 없다. 그렇지만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70살이 넘은 선출직 공직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퇴하게 됐는지 부산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네. 정말 청와대는 몰랐던 통합당의 주장처럼 알았던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주장처럼 몰랐던 것이냐.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미래통합당이 관련 근거로 제시하는 건 추론, 추정, 추측뿐입니다. 심지어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관련됐을 개연성이 약해 보인다. 변호사들이 공정한 걸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준석 최고위원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청와대도 기본적으로 자꾸 청와대와 연결시키려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인 부산의 지부는 2012년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모두 정리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억지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사안이다. 좀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청와대가 예를 든 게 총선 전에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 줄었는데 네네. 이는 검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선거 끝나면 확진자가 폭증할 거라 그러는데 지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네, 네. 그걸 봐라. 당리당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이제 CBS 부산 기자들 우리 뭐 정치부 기자들 다들 취재한 걸 종합해 보니까 네네. 공식적인 건 비공식적인 건 간에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한 걸 종합해 보면 기자들의 판단은 그렇다? 예.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안희정 학습 효과 때문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죠? 선출직 광역단체장의 성범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파장이 큰 문제이기도 하고 예, 또 예. 이런 과정에서 2차 피해,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처음 신고를 받고 상담을 한 부산 성폭력 상담소도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상담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번 사건은 지위가 엄청 높은 권력자인 가해자와 싸우는 과정이었다. 정치고 뭐고 고려할 여지가 없었다. 오늘은 예스라고 해놓고 내일은 아니라고 하지 않을까. 사과하고 사퇴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고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전에 어떤 그 기초단체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과해놓고 저는 뭐 주민들에게 매번 사과한다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일관되게 피해자 중심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네. 성폭력 상담소가 처음 피해자 입장을 공개할 당시의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나온 게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 어떤 회유도 없었고 정치권의 계산과도 전혀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입장 발표했던 거 기억이 나네요. 예. 예. 그 지금 이제 김현정 앵커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이 상담소장이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인물 아니냐 그러는데 그래서 통합당에서는 상담소장도 정치적으로 연결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한 통속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담소와 정재성 변호사 부산 법무부인 부산과는 관계가 또 상당히 안 좋다 그래요. 아, 그래요? 상담소 그 법무부인 부산에서 예. 어떤 성추행 피의자를 변호했는데 예. 상담소가 법무부인 사무소 앞에 가서 항의 시위도 하고 할 정도로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따로 보면 다 뭔가 연결이 된 것 같지만 이걸 합쳐놓고 보면 그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다. 뭐 의심을 하자면 끝이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근거는 없는 거는 명백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 시장 측근들도 오 시장의 지나친 행동을 막는데 한계에 이르기 때문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오 전 시장의 성추문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도 제기됐고 선거 때도 미투 논란이 있기도 했고요. 예. 대학의 총장을 할 때도 친분 있는 사람들 제가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네. 오 전 시장이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만나면은 그런 음담 패설을 아주 자주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 사적인 자리에서 예. 성과 관련된 농담을 즐겼다. 오 전 시장을 잘 아는 정치권의 인사는 오 시장의 그런 행동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뭐 제가 뭐 그쪽 바닥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사실이었나 보네요. 뭐 아주 바다한 사실이고 심지어 뭐 그 잘 아는 사람은 성도착증이 의심될 정도였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오 전 시장 행위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가 뭐 요즘 말로 쉴드를 쳐준다, 방어해준다. 그 정도 도를 이미 지나쳤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번 건은 또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도저히 더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사실 그 저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바를 거꾸로 보자면은 청와대나 중앙당이 개입했으면은 부산시장직을 어떻게 하든 부산시장직인데 네. 사퇴하지 않도록 뭐 작용을 했으면은 충분히 회유나 강요나 뭐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쨌건 사퇴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4월 말까지 하겠다는 거를 뭐 좀 일주일 앞당겨서 나가기도 했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재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청와대에 네.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좀 참패했지 않습니까? 예, 예. 현역이 6명인데 3명밖에 당선이 안 됐어요. 네. 그 문제는 그 이유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뭔 소리냐면은 오거돈 부산시장 쪽과 민주당 부산시당 쪽이 따로 노는 게 아닌가. 유기적인 뭔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부산시정을 사실은 민주당이 거의 처음으로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기초자치단체도 16개 중에 13개나 차지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이런 선거에서 참패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뭔가 부산시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들을 부산 정치권에서는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증을 왜 네. 하필 법무법인 부산에서 했느냐?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었고 뭐 이렇게 민주당하고 관련 있는 곳에서 굳이 한 이유는 뭐냐? 그것 때문에 오해 지금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거꾸로 피해자가 공정을 요구를 했어요. 사퇴하겠다고 사과하고 사퇴한다니까 그럼 공정해라. 네네. 나중에 번복할 걸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오 시장 측에서 아는 변호사가 있느냐? 없다. 그래서 법무부인 부산을 소개했다고 전재수 의원이 설명해 줬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문제가 외부로 흘러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안을 유지하려면 아는 변호사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찾아간 곳이 법무부인 부산이고 피해자 쪽도 오케이 한 것이다. 예, 예. 그렇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가서 공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보안 때문에 갔는데 거기 갔으니까 보안이 새 나갔을 거 아니냐. 뭔가 좀 서로가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확인해봐도 이런 공정을 하려면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문제가 될 때까지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할 것이고 또 변호사들이 공정한 내용을 공개하면은 변호사법 위반, 형법 위반이 돼서 처벌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볼 필요는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네, 오 시장의 성비위가 처음이 아닌데도 이대로 참 사실 방치하다시피 했던 것도 부산 정치권의 문제일 수 있고요. 예. 측근들이 좀 더 제동을 걸었어야 되고 민주당 부산시당도 오 시장의 그런 행동, 오 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계속 꼴찌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추문건 아니더라도. 고령이고 네. 뭔가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시 쪽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많이 진 게 아닌가. 지역 감정을 언급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점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통합당 측에서는 어쨌든 부산의 시장 아니냐.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도시의 네. 시장이 사퇴하는데 그걸 오로지 본인과 측근만 알고 결단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점이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게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예, 그렇지만은 발표 당일에서야 알았다는 게 민주당 중앙당이나 부산시당의 입장입니다. 그럼 거기도 민주당이나 부산시당도 민주당 부산시당도 황당하다는 쪽이에요.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를 이제 알게 했느냐라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거기도 황당하다. 네,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점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치단체장을 사퇴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예, 예. 자치단체장이 자리에 물러나는 길은 유죄가 확정되거나 사망하거나 주민 소환 투표가 가결됐을 경우 그리고 이번처럼 스스로 물러날 경우밖에는 없는 겁니다. 오늘 한국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 사퇴할 때 핵심 역할을 했던 장형철 전 정책수석보좌관이 문자를 보내왔다 그래요. 네, 뭐라고요?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의로 전달되기 어려운 시기다. 섣부른 발언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2차 피해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라고 합니다. 예. 아마 일관되게 지금 피해자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고 사실 저도 이걸 취재하면서 고심을 했던 게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게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는 건 아닌가. 피해자에게 다른 압박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좀 다들 조심스러워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계속 정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갈피를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권영철 기자가 취재를 좀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문자창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뉴스가 작은 뉴스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건 작은 뉴스 아닙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시장이 그것도
집무실에서 20대 말단 직원을 불러서 성추행을 했는데 이걸 작은 뉴스 이제 그만 다뤄요 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하게 책임지고 수사하고 뿌리 뽑을 건 뽑아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